시장의 금리를 과연 어디까지 올려야 될 것인가 하는 미국 FOMC 회의가 21일에 예상되어 있습니다. 8월 CPI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나서 9월 들어서 시장도 많이 하락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죠. 미국 FOMC 회의가 21일에 예상되어 있습니다. 9월에 발표한 8월 CPI가 예상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거든요.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혹시라도 0.5%만 인상하지 않을까 했었던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번 FOMC 회의에서 거의 0.75% 이상할 것으로 지금 대부분 예상하는 것 같고요. 한 35% 정도로 1% 금리 인상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시장은 FOMC 회의 결과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시장의 금리를 과연 어디까지 올려야 될 것인가 하는 시장의 예상이 3.75에서 4% 정도 범위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8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최종적인 금리 인상도 4에서 4.25%까지 더 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금리 인상 시기나 긴축 시기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특히 9월 달에 주가가 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만 봐도 CPI 발표 이후에 고점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에게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사이트는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좀 모아놓은 사이트거든요. 물론 미국 연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이 사이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ultiple.com이라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도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 보시면 방금 전에 기사에서 얘기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기간별로 다양한 금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날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9월 16일에 업데이트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3.45%까지 상승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 내용들만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몇 가지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 부분은요, S&P 500 지수들의 평균적인 어떤 값을 볼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예를 들면 S&P 500 PE 레이시오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19.57 정도가 되는데 과거 한 30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평균치 정도로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지표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의 프라이스북 레이시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PBR이죠. 얘도 한번 보면 3.85 정도 되거든요. 수준이. S&P 500의 PE 레이시오는 과거 한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치 정도로 보여졌는데 지금 PBR 같은 경우는 과거 20년 평균치보다도 다소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PSR도 한번 볼게요. S&P 500 PSR.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PE 레이시오와는 다르게 PSR은 과거 20년 평균보다도 지금 현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미국 가구당 평균 수입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들도 있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국가별 지표들도 있고 여기 맨 아래에 More Country Stats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국가별 경제 지표들을 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환율이죠. 9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1,400원까지 찍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었는데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갔을 때 환율 인버스 상품에 투자한 개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지금 2022년 8월 1일에 환율이 1,300원을 찍었을 때만 해도 이 정도가 고점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1,400원 근처까지 찍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나 환율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인 평균치를 봤을 때 한 1,400원 정도가 넘어가면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린 이 템플릿들 중에서 환율이 하락하면 반대로
상승하는 이 인버스 상품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인버스 상품들은 장기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환율이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들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단기나 중기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고배당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9월 1일부터 16일까지의 9월 들어서 나스닥이 3.37% 정도 굉장히 많이 또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제가 정리한 고배당주 또는 배당 성장 ETF들의 수익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장의 하락보다는 잘 방어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당률까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주가가 바뀌면서 이 배당률도 같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배당주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9월 달에 가장 괜찮았었던 고배당주를 한번 보니까 VYMI라는 고배당주가 나름 방어를 잘 한 걸로 보여집니다. 0.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배당률은 6.7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나 중기 정도로 변동성이 큰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갈 때 이런 고배당주나 배당 성장주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SCHD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한 2%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 배당률이 한 3.4% 정도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기에 좀 괜찮은 종목들은 친환경 탄소 중립 관련주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9월 달에 시장이 이만큼 빠질 때 친환경 탄소 중립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제가 상위 한 5개 종목들만 보면요. 솔라에츠나 엠페이시나 퍼스트솔라 같은 개별 종목들을 제외하고도 QCLN이나 WCN 같은 이 ETF들도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 앞으로 좀 주목받을 만한 이런 친환경 탄소 중립 관련 ETF들도 계속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오신 분들은 이번 달에 시장이 빠졌을 때도 마음 편하게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자산들 중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았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종목들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인도 스몰캡, 미국에 상장된 종목이죠. SMIN이라는 ETF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 동안 5.37%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자산 배분 전략만 잘 가져가도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슬기로운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